안녕하세요. 매일 저녁 10시에 방송하는, 그리고 오늘 2019년 4월 30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생방송은 카카오TV와 트위치에서 방송하고 있는 조던 HD입니다. 네. 요즘에 생방송 시간도 10시로 바꿨고, 그 다음에 플랫폼도 카카오만 하다가 트위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던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2018-19 잉글랜드 FA컵 결승전 심판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주심은 사진에 나와 있는 케빈 프렌드 주심이 본다고 하고요. 나머지는 뭐 다 여러분들이 좀 알기 힘든 주부심들이고 대기부심이고, VAR 주심도 이제 안드레 마리너와 해리 레나드가 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 판정에 있어서는 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네. 이번 FA컵 결승전은 맨시티 대 와포드가 만나게 되었죠. 그 경기가 이제 열리면 이 케빈 프렌드 주심이 본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는 스페인 카드나 이세르 소식에 따르면 레알 마드리드 이적을 생각하고 있는 폴 포그바에 대한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포그바와 아주 가까운 소스에 따르면 포그바는 이번 여름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 대화를 요약하는 내용을 보자면 모두가 이 딜이 일어나길 원하고 있고, 포그바는 이것이 자신에게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 이적 작업에 드는 비용이 약 1억 5천만 유로, 하나로 치면요 1960억 정도가 들 것이라고 합니다.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은 포그바에 대한 좋은 참고 자료를 받았으며, 포그바는 좋은 남자라고 소문이 나 있고 성공하기 위한 모든 것을 갖춘 스타라고 생각한다고 이 뉴스에는 보도가 되어 있어요. 이 딜은 가레스 베일과 맨유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은, 전혀 따로따로 이어지는 계약이 될 것이라는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포그바 데려올 때보다 비싸게 파는 거냐고? 비싸게 파는 거죠. 네. 이게 지금 팔리는 게 거의 1960억이면은 거의 500억이 더 올라간 건데, 4,500억이. 이래서 우리가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브랜드의 가치. 네. 어느 팀에서 이적하느냐가 중요하긴 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뉴스일 뿐이고, 정작 팔 때는 다른 옵션들이 들어가면서 싸게 팔 수도 있고. 네. 맨유가 포그바를 그렇게 썼으면 비싸게 팔려고 하면 사람이 아니지. 마음은 알겠지만, 포그바가 보여준 게 없는데, 그거는 욕심이다 이 말이야. 옵션을 많이 걸고 이제 팔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쿠티뉴 같이 발롱도를 타면 얼마를 더 주겠다, 500억을 더 주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전혀 현실 가능성 없는 거. 프랑스 르키프에 따르면 파리 생제르맹의 감독 투엘은 드레싱룸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르키프는 오늘자 기사에서 말하길 감독 투엘이 파리 생제르맹 드레싱룸에서부터 최근에 급속도로 고립된 상태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이마르는 최근 프랑스컵 대회 패배 이후 파리 생제르맹의 어린 선수, 그러니까 다른 언론에서는 그 어린 선수가 킴펜베, 수비수 킴펜베와 은쿤쿠라고 따로 지목을 했는데, 그 선수들의 태도를 지적을 했고, 이와 동시에 최근 훈련 세션 중에 선수들이 좀 게으르게 훈련에 임하고 있고 태도 자체가 너무나 좀 불성실하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투엘이 말한 바가 있었고, 투엘이 그걸 보면서 마치 휴가를 나온 것 같다라고 비판을 또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7일 낭트전 패배 이후에 이제 팀의 감독인 투엘은 자신의 선수들의 열망이 없어진 태도에 대해서 매우 놀랐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한 바가 있었고, 몇몇 선수들은 부상을 이유로 낭트 원정 이 스쿼드 자체에서 아예 빠지고 싶다, 나는 원정을 가고 싶지 않다 라고 또 말을 한 것이 투엘에게는 좀 약간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투엘은 자신과 선수들 사이에서 이 존중이 갈수록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느끼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래서 사람이 뭐 사실 뭐 근본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런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진짜 약간 이 팀의 퀄리티를 만드는 팀의 레벨을 올려주고 낮춰주는 행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뭐 축구 선수라면 몸이 진짜 엄청나게 아픈 거 아니면 원정이 따라가서 우리 팀이 어떤 경기를 하는지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것들은 그저 쉴 생각 그냥 빨리 그저 그냥 뭐 챔스 끝났고 리그 끝났으니까 그저 쉴 생각 머릿속에 휴가 쓸 생각 에휴. 여기도 유정이가 좀 잡아줘야 되는데 유정이도 그냥 방목하는 스타일이라 팀이 전혀 이제 잘 안 잡히네요. 다음 소식은 맨유의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에릭 바이는 오른쪽 무릎 내측 인대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결정났다고 합니다. 클럽은 에릭 바이가 첼시전에서 오른쪽 무릎의 내측 인대 부상을 입은 사실을 컨펌을 했고 이 부상으로 그는 이번 시즌에 남은 경기를 다 뛸 수가 없으며 허더스필드 타운 경기와 카디프전에서도 결장하는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다가오는 네이션스컵 토너먼트에도 출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 아프리카 이집트에서 열리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은 겨울이 아닌 여름에 열리는 첫 대회이며 네이션스컵은 6월 21일부터 7월 19일까지 열리는데 에릭 바이는 조별 경기에서 자신의 나라를 대표하길 희망했지만 부상은 이를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6월 21일까지도 에릭 바이가 나을 가능성이 매우 적다라는 뜻이겠죠. 솔샤르 감독은 일요일 허드스필드전에서 이제 가용 자원으로 쓸 수 있는 수비수가 현재는 필 존스와 스몰링도 몸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지난 첼시전에 결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지금 가운데 자리에 쓸 수 있는 건 린들러프하고 로호가 센터백 자리에서 쓸 수 있는 유일한 선수들이라고 합니다. 리노, 린들러프, 로호 해가지고 리노만 가운데서 쓸 수가 있대요. 아주 좀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고 있죠. 다음 소식은 레알 소시에다드 17살 1군 공격수는 라리가 경기 후에 렌탈 자전거로 귀가를 하는 장면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의 안드레 바레 네체아는 2001년 12월 달에 태생의 선수로 올해 17살이라고 합니다. 작년 12월에 1부에 데뷔했고 라리가 최초의 01년생 선수로 주목을 받았던 선수이며 그는 소시에다드 역사상 최연소 선수로 조금씩 출전 기회를 잡아왔으며 지난 35라운드 레알 소시에다드와 헤타페와의 경기에서 상대 수비를 휘젓고 팀의 두 번째 골에 기점을 만드는 활약을 펼치며 후반 추가 시간에 교체되며 소시에다드 홈 관중들로부터 매우 큰 기립박수를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런 화제의 17살짜리 공격수가 경기가 끝난 후에 도보로 경기장을 나와 이 스페인 시에 렌탈 자전거로 집으로 귀가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스페인 마르카에 따르면 아직 운전면허증이 없는 바레네치아는 가족이나 동료의 차로 연습장과 경기장을 오가고 있으며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렇게 렌탈 자전거를 종종 이용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저도 렌탈 자전거가 서울에 여기도 있나 모르겠어요. 서울에 있는 건 알고 있었고 뭐 거기서도 뭐 자전거 이 도난 사고가 많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거는 보니까 아예 바퀴를 훔쳐 타면은 저렇게 뭐 아예 그냥 표시를 해놔가지고 저렇게 하는 것도 좋겠죠. 아껴 써야지. 17살짜리면 걸어 다녀야지. 택시 말고. 근데 힘들겠다. 경기 끝나고 다시 이제 자전거 타고 가려면은. 그죠? 옛날에 뭐 알겠지만 웨스트햄에 뛰었던 우리나라 유학 1세대 이산이라는 선수가 뭐 퍼디난드와 조콜의 차량을 얻어 타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자기 뭐 퍼디난드 알고 있다, 조콜도 알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아주 옛날 그 일화가 있어요. 옛날 인간극장에 나왔던 그 친구인데
대한항공 CF도 찍었었고, 이사는 지금 그 영국 쪽에서 뭐 축구 칼럼니스트, 그 축구 뉴스 기자 이런 거로 지금 있다 하더라고요. 이 K리그로 돌아와서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뛴 적이 있었는데, 네, 뭐 아무튼 뭐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서 꼭 이제 외국에서 유학을 했다고 해서 K리그 선수들보다 더 나은 경기력, 좋은 경기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아무튼 네, 또 스페인 내에서도 네, 아주 흥미로운 기사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인터밀란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라노키아의 재계약을 알렸습니다. 라노키아 2021년 6월까지 계약을 연장시켰다라고 해요. 사자가 귀엽네. 이거 사자들 이 이미지는 다 비슷한 거, 비슷비슷하구만. FM 하느라고 바빠요. FM 어느 팀이에요? 나도 FM 하고 싶다. 아, FM 하면은 시간이 너무 짧아. 안 돼. 자, 토트넘의 해리 윙크스는 오늘 사타구니 수술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해리 윙크스가 오늘 병원에서 사타구니 수술을 받았다라고 하며, 윙크스가 재활을 시작하기 전 이제 토트넘 메디컬 스텝이 그의 회복을 지속적으로 그 전부터 지켜봐 왔고, 이 수술을 한 이후에도 계속 지켜본다고 합니다. 윙크스가 요즘 마음고생을 해서 그런지 애가 얼굴이 사갔네. 야, 저번에 봤을 때는 애가 뽀송뽀송하니 완전 그냥 아기 피부였는데 이게 사갔어. 뭔가 마음이 힘드니까. 윙크스가 사갔어. 여전히 잘생겼네, 사갔어도. 에버튼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톰 데이비스와 재계약을 체결한 것을 공식적으로 컨펌을 했습니다. 톰 데이비스는 2023년 6월 말까지 4년 재계약에 서명을 했고, 11살부터 에버튼에 합류한 이 톰 데이비스, 그때는 이제 아카데미로 합류했고, 현재는 에버튼의 감독인 마르코 실바 감독 아래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터뜨리기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 톰 데이비스는 재계약을 한 후에 인터뷰를 살펴보면 저는 늘 어렸을 때부터 에버튼에서 뛰는 것을 원해왔었고, 그래서 이렇게 또다시 재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 무척이나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전 클럽이 제게 믿음을 갖고 있다고 느끼며, 클럽은 이번 재계약을 통해서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이곳은 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주 최적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전 몇 번의 중요한 순간순간을 보냈고, 보다 더 많이 그러한 순간들을 만들어내고 싶으며, 그리고 모두에게 제가 얼마나 좋은 선수인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아, 진짜 뉴스 할 때 트위치 원래 안 켜시나요? 지금 켜있는데 확인 안 해보셨군요. 네. 왜 확인 안 해보시고 그런 질문 하신 거죠? 왜입니까? 왜 저의 이 소중한 뉴스의 시간을 빼앗은 것이에요? 이선수 급여 닮았다. 음악하면서 사랑에 빠진 영화. 모르겠어요, 뭔지. 헐크 나온 영화인가? 아니요, 지금 찾는데 검색이 안 돼서 말하고요. 본인이 못 찾은 거예요. 원스 영화도 재밌죠. 자, 다음 소식은 이탈리아 이 공신력이 높은 이 디 마르지오에 따르면 다닐로가 인터밀란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찾았군요. 감사합니다. 또 우리 또 트위치 유저들은 별로 없는데 또 트위치로 봐주시니까 또 고마움이 더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인터밀란 이적을 위한 이 진전을 모두가 다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다닐로는 인터밀란과 개인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고, 다닐로는 이탈리아 이적을 원하고 있으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약간의 금전적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맨시티가 아닌 인터밀란으로, 팔로우 감사합니다. 인터밀란으로 이적을 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현재 다닐루는 맨시티에서 연 450만 유로의 연봉을 받고 있고 이 연봉을 3년 동안 계속 받을 수 있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인터밀란은 350만 유로와 4, 5년 4, 5년 말을 잘못했네. 4, 5년 그러니까 4년 내지 5년 내 계약을 안겨줄 수 있다고 합니다. 맨시티는 또한 다닐루의 판매를 반대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지만 인터밀란의 첫 오퍼를 수락을 할지 말지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 시즌이 끝날 때까지 일단은 맨시티는 기다려보고 뭐 자신들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보고 이 다닐루를 판매할 것인지 아닐지에 대한 정확한 자신들의 상황을 인터밀란에게 전해줄 것이라고 합니다. 인터밀란은 다음 시즌 이제 뭐 챔스가 나갈 것이 거의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다니엘 입장에서도 인터밀란 나쁜 조건 아니죠. 근데 인터밀란이 너무 약간 노인네 위주로 많이 모으네 이상하게. 스페인 아스의 마누 사이스 보도에 따르면 리옹의 은돔벨레의 가격을 1억 유로로 책정을 했다고 합니다. 올림피크 리옹의 미드필더 탕귀 은돔벨레는 다음 시즌 지단이 아주 원하고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현재 보도된 바와 같이 이미 레알과 은돔벨레 그리고 리옹의 접촉은 시작이 되었고 은돔벨레의 가격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 은돔벨레의 그 가격이 1억 유로, 기본이 1,300억부터 시작이며 리옹의 회장은 레알이 제시한 이 반의 가격 5천만 유로의 제안을 이미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선수와 가까운 이 소식통에 따르면 뭐 은돔벨레의 1,300억 시작은 그냥 말만 그럴 뿐 아마 8천만 유로 선에서 결정이 될 것이다. 뭐 거의 1,000억 가까이, 네. 1,000억 정도의 뭐 결정이 될 것이다. 은돔벨레의 에이전트는 이미 클럽에게 전하기를 은돔벨레는 프리미어 리그로의 이적을 선호하고 있다라고 통보를 해주었으며 프랑스 언론에서는 이미 은돔벨레가 맨시티 측과 개인적인 합의는 다 끝났을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사는 지단의 복귀 이전에 나온 기사이며 지단의 복귀는 그 선수의 영입할 수 있는 이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다. 지단이 만약 원한다고 하면 선수들은 지단? 레알? 그럼 레알로 갈까? 이렇게 또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전에는 이제 지단이 오기 전이었으니까 그렇게 흘러갔던 것 뿐이고, 그러니까 지단이 왔으니까 이 이적의 레이스의 판도가 바뀔 수가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으며, 현재 맨시티와 레알 말고도 이 은돔벨레에게 관심이 있는 클럽은 유벤투스와 파리 생제르맹이라고 합니다. 은돔벨레의 계약은 2023년까지 남아 있으며 현재 44경기에 출전해 44경기에서 한 골 7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다고 해요. 뭐 이 선수 워낙 유명하죠, 지금. 원래는 이제 그 이선 자원들 뭐 데파이나 그다음에 걔 누구냐?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리버풀 다 왔던 애. 뭐 걔가 원래 더 이제 좀 공격 자원으로 쏠쏠했다가 요즘에 미드필더 자원들이 워낙에 풍기기 때문에 이선은 그래도 어떻게 돌리고 땡겨 쓰고 데려오고 만들어내고 하는데 이 수비형들 자원, 중앙미들 자원들은 정말 만들어도 힘들기 때문에 이 은덤빌레 같은 애 다 나오면은 서로가 데려가고 싶어하죠. 패키를.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재 이제 은덤벨레 선수가 아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미드필더 하면 있으면은 좀 지키는 자원, 그러니까 진짜로 이 맨시티도 페르난지뉴 그 대체 자원으로 이제 데려오려고 하는 거겠죠. 워낙에 또 잘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선수의 관심이 많은 클럽들이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항상 말하지만 토트넘이나 가지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토트넘이 돈을 써야 얘가 가지. 그렇지 않겠어요? 돈은 쥐꽃만큼 쓰는데, 돈은 쥐똥만큼 쓰는데 어떻게 갑니까? 얘 지금 1,000억에 판다고 하는데, 다른 팀은 1,000억이라도 데려가겠다고 하는데, 토트넘이 돈을 쓰면 가겠지, 얘도. 자기가 더 많이 뛸 수 있는 클럽인데. 토트넘 팬이에요?
데니스 수아레즈는 아스날에서 95분 뛰고 48억 원을 수령해 갔다고 합니다. 데니스 수아레즈는 30일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자녀 시즌 출전이 불가능하며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아스날과 완전 이적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아스날은 5만 5천 파운드 주급이 이제 8천만 원씩 꼬박꼬박 넣어줬었고 계약금이 250만 파운드로 한 4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총 320만 파운드 한 50억 정도를 지불했다고 하며 이를 다 계산해 본다면 분당 5천만 원이라는 그러니까 1분당 5천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니스 수아레즈는 아스날에서 1시간 35분을 뛰고 48억 원 거의 50억 원을 수령해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에릭센을 왜 팔아요? 아주 이상한 소리를 아까부터 계속 하시네. 토트넘이 머리 총 맞았어요? 에릭센을 왜 팔아요? 에릭센을 팔고 제 은덴벨레를 데려오는 이유가 없지. 그 전혀 오히려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인데. 토트넘 안티신가? 팬이신지 안티신지 모르겠어요. 네, 헷갈리네요. 자, 다음 소식은 존 크로스 기사에 따르면 리버풀은 챔버에게 계약 연장을 제시할 것이라는 뉴스입니다. 리버풀은 다시 몸 상태를 되찾은 알렉스 옥슬레이드 체인벌린에게 새로운 계약을 제안할 것이며 옥체미는 무릎 장기 부상 이후 1군 팀에 복귀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12개월 계약 연장안에 사인할 것이고 계약을 연장할 시 챔버와 리버풀의 계약은 2023년까지 연장될 것이며 이는 리버풀이 1년 넘게 장기 부상으로 결정한 옥체미에게 강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신호라고 합니다. 지난 2016년 아스날에서 이적해온 챔버는 로마전 무릎 부상 이후 거의 1년 만에 허더스필드전으로 복귀를 했으며 감독인 클롭은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옥체미는 정말로 뛰어난 선수이다. 우리 모두가 그가 건강하게 돌아와줘서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언급을 해보았습니다. 옥체미가 돌아오자마자 아주 그때 센스도 있었고 그때 왼발 슛 하나로 옥체미가 얼마나 이 리버풀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인지 또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죠. 네. 잠깐의 슈팅이긴 했지만 다음 소식은 미넨의 하메스가 부상으로 팀에서 이탈을 했다고 합니다.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종아리 근육 부상으로 훈련에 불참했다고 하며 팀 닥터 한스 박사의 검진 결과라고 합니다. 다만 이 부상이 장기 부상은 아닐 것이며 그 시즌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즌 전에 아마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 잠깐의 팀 이탈을 한 것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슈팅 연계를 기록한 우레이를 보고 중국 언론은 잘했다라고 칭찬을 했으며 이 우레이가 얼굴로 크로스를 한번 막았는데 아주 대단한 걸 막았다라고 자위를 했습니다. 이 벤치에서 대기하던 우레이가 후반 28분 멜렌도 대신 우레이를 투입하면서 들어오게 되었고 그러나 우레이는 기대만큼 성과를 만들지 못했으며 단 한 번의 슈팅도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효 슈팅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단 한 차례의 슈팅도 시도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레이의 볼터치는 6번이 있었고 한 번의 태클 시도가 있었으며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언론의 평가는 이 우레이에 대해서 대단하게 평가했는데 우레이의 활약을 엄청나게 높게 평가했으며 중국 신화스포츠는 후반 43분 우레이는 페널티 박스에서 망설이지 않고 상대의 위협적인 공격을 해결해 주었으며 그 해결은 우레이가 크로스를 얼굴로 들이대면서 막았기 때문에 한 골을 막은 바와 진배 없다. 우레이는 한 골을 넣지 못했지만 한 골을 막았기 때문에 대단했다. 플러스 1이다. 네. 이렇게 아주 대단한 성과라고 언급을 또 해 주었습니다. 아주 대단하네요.
어제 우리가 뉴스 하면서 어제 뉴스 보신 분 알겠지만 우리가 그랬잖아요. 스콜스가 현재 맨유의 그 수석코치 자리에 오네 만에 하고 있는데 이럴 바에는 퍼디난드가 오는 게 낫지 않을까. 퍼디난드가 오는 게 더 쉽지 않을까. 이 팀이 굴러가는데 좋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로 오늘 갑자기 이 스카이 스포츠 이 속보 기사 브레이킹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 스카이 스포츠 브레이킹 뉴스에 따르면 맨유 우드워드 부회장은 퍼디난드를 이 맨유의 스포팅 디렉터로 데려올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맨유는 첼시에게 비겨서 4위권 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며 솔샤르는 정식 감독이 된 후 부진이 너무나도 이어지고 있고 퍼거슨 은퇴 이후 맨유가 부진을 면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라고 또 이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맨유의 레전드 선수인 퍼디난드를 단장에 앉히면서 팀의 좀 안정화를 꾀하고 이 퍼디난드가 솔샤르에게 힘을 얹어주면서 이 감독직에 대한 이 영향을 더 넣어주면서 스콜스를 데려오면서 과거 이 퍼디난드의 아이들 퍼거슨이 또 이제 아주 좋았던 시절을 보냈던 선수들로 이제 선수들이 아니지. 그때 이제 선수들 출신으로 네, 이제 맨유를 조금 이제 구성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마이크 펠란 코치를 기술 이사직에 배치하면서 따로 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수코치나 이제 뭐 단장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AC 밀란이랑 약간 비슷해지는 느낌이 좀 있긴 한데 여튼간에 네, 맨유가 이런 식이 아니면 좀 팀을 제대로 운영하기 좀 힘들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다음 소식은 바르셀로나 DNA를 가지고 있는 장결이는 K리그 1 데뷔를 위한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포항 감독은 최근 장결이는 팀에 대한 적응 단계를 가지고 있다며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장결이의 출전을 돕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결이 역시 비장함과 간절함을 함께 가지고 훈련에 열심히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장결이는 2011년 포항 언더 15세 유스팀에서 포항 제철 중학교 이 소속 선수로 포항과 첫 인연을 맺었었고 현재 포항 스쿼드에서는 우찬양, 이진현, 이승무 등 당시 선후배들이 함께 이 프로팀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장결이는 바르셀로나에서는 유소년 시스템에서 프로팀 하부 단계 중 가장 높은 단계였던 이 후베닐 A에 2017년 상반기까지 몸을 담았었습니다. 프랑스 르키프 소식에 따르면 파리 감독인 투엘은 첼시와 위넨 감독직 제의를 받았지만 둘 다 거절을 했고 잔류 의사를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투엘은 새로운 계약이 2021년도에 만료가 됩니다. 투엘은 3월에 재계약을 맺었지만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으며 연봉은 750만 유로 1년에 100억 정도를 받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투엘은 크페데 프랑스에서 이제 승부차게 밀려서 준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팀에서 경질될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이고 최근 에이전트, 이 투엘의 에이전트인 피니 자비가 이 자비도 엄청난 이제 메가 에이전트죠. 네, 이 자하비가 두 클럽으로부터 관심과 제의를 받았다라고 전했으며 르키퍼는 두 클럽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로맹 몰리나라는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하나의 팀은 뮌헨이고 또 하나의 팀은 첼시다라고 전했습니다.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 뉴스에 따르면 토트넘은 라이온 세세뇽 영입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클럽이라고 합니다.
현재 풀럼에서 뛰고 있는 세센용의 계약은 내년까지이고 선수는 팀과의 재계약을 미루는 중에 있으며 풀럼이 챔피언십으로 강등이 확정이 되었고 이 강등되면 계약 상황 때문에 2,500만 파운드 380억에 이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선수는 아마도 토트넘의 계약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며 현재 이 선수에게 관심이 있는 클럽으로는 도르트문트, 파리 생제르맹, 유벤투스 모두가 이 세센용을 주시하고 있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선수는 잉글랜드의 잔류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는 토트넘을 원하고 있고 토트넘이 이 경쟁에서도 가장 앞서는 중에 있다고 합니다. 라이언 세센용에게 가장 이상적인 클럽이 토트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선수 본인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으로 이적하는 것이 거의 확실한 듯 합니다. 네. 이 선수가 오히려 강등된 게 다른 팀으로 이적할 수 있는 조항이 열리게 되면서 이 선수에게는 오히려 운이 좀 터진 거라고 봐야겠죠? 네. 그쵸? 뭐, 이게 거품일 수도 있고, 얼음 먹었어요. 네. 거품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진짜 백인데, 잘 활용을 못한 걸 수도 있고, 왜냐면 이제, 뭐, 윙백이 뛰었다가, 왼쪽 미들로 뛰었다가, 또 이제 윙포워드 뛰었다가, 여러 가지를, 물론 그렇게 뛰는 게 어렵지는 않겠죠? 선수가 뭐, 뛰러 가면 뛰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기대치에는 못 미쳤고 아무래도 풀럼이 강등권에 갔다라는 게 선수의 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이 선수 한번 또 워낙에 또 FM을 하시는 분들은 고포텐의 선수에다가 잉수저에다가 안 들어올 수가 없는 선수 같이 막 이제 알고 있죠,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써보기도 했고 잘 알고 있는데 기대가 좀 됩니다. 분명히 뭔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많은 클럽들이 원하지 않을까. 그 클럽들도 다 이제 스카우터들이 있고 분석을 할 텐데 그래도 이 정도로 바란다라는 것은 이제 좀 가능성을 어마무시하게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해야겠죠. 네. 자. 원래 오늘 준비한 뉴스가 많은데 오늘 좀 빠르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또 축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뉴스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서 보실 분들은 조던 HD를 검색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우리가 방송 시간이 10시에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죄송하고 유튜브에 빠르게 올릴 테니까 못 보셨다면 20분 내에 또 돌파를 또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네이버에서 팟빵을 검색하셔서 검색어에 조던을 입력하시면 라디오처럼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 이외에도 네이버 TV캐스트, 카카오 VOD 생방송은 매일 저녁 10시 트위치와 카카오 TV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발전하는 곳은 FM코리아 너무나 감사하고요. FM네이션 그리고 다음 카페는 락사이며 이곳에서 좋은 기사들을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떠나보겠습니다. 1차전은 토트넘이 이길 것이야. 내 예언인 것이야. 안녕.